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3살 주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속이 뒤집히는 일을 들려드릴게요. 남편과 저는 결혼 15년 차였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겉으로 보기엔 남부럽지 않은 평범한 가정이었죠. 남편은 공기업에 다니는 안정적인 사람이었고, 시댁과도 큰 갈등 없이 지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평온은 저 혼자 착각 속에 살아왔다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시댁에 갔어요. 시아버지 생신이었거든요. 시댁 식구들이 다 모였고 저도 늘 해오던 대로 생신상 차리느라 아침부터 분주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자꾸 제 눈치를 보며 뭔가 수군대더라고요. 그때까진 그냥 평소처럼 말이 험한 사람들이니까 하고 넘겼는데요.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보며 이러시는 겁니다. 넌 요새 집안일도 소홀하고 애들이랑 남편 챙기는 것도 영 성의가 없어 보여. 그런 식으로 살면 남편 마음도 딴 데로 갈 수 있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 멍하니 바라봤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밥만 먹더군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단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냥 잔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건 명백한 의도적인 경고였어요. 저는 직감했죠. 이 집안에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집에 돌아오는 차 안. 저는 조용히 남편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어머니 말이 너무 이상했잖아. 하지만 남편은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마. 원래 어머니 그런 분이잖아.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찜찜함은 점점 커졌어요. 며칠 뒤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옳게. 우리 그냥 만나서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왠지 모르게 불길했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죠. 시누이는 카페에 앉자마자 말을 꺼냈습니다.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더 상처받을까 봐. 미리 알려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러고는 핸드폰을 꺼내 저에게 사진을 보여줬어요.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어떤 젊은 여자가 있었고 둘은 어깨를 맞대고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그 한 장이 제 세계를 뒤흔들었어요. 저 여자 누구야? 남편 회사 여직원이래. 사실 나도 우연히 본 거야. 지난달에 그 쇼핑몰에서. 근데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따라갔더니 모텔 들어가더라고. 전 머리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평범한 줄만 알았던 내 가정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한 건 남편의 외도만이 아니었어요. 시댁 식구들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일부러 저에게 힌트를 주고 마치 제가 무능한 아내처럼 몰아가고 있었다는 것.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시댁이 통째로 묵인하고 방조한 배신이라는 걸. 그리고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끝내. 이 사람들 하나도 빠짐없이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 거야.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아이들을 재우고 조용히 거실에 앉아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그 여자의 얼굴을 여러 번 확대해서 봤죠. 처음엔 낯설었는데 점점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딘가에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실마리를 찾았어요. 아이 학교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엄마. 바로 그 여자였어요. 그 여자는 제 아들이 다니는 학교 학부모였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지우 어머님 맞죠? 저번 학부모회 때 뵀던. 그 여자는 아주 태연하게 저에게 인사를 건넸고 저는 그 자리에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제 아이와 같은 학교, 같은 반 학부모와 그것도 얼굴을 알고 지내던 여자가 상대였다니. 저는 이걸로 확신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의 관계는 단순한 실수나 감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획되고 유지되어 온 비열한 짓거리였다는 걸.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저는 법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남편의 외도 증거 확보. 저는 신우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모텔 주소랑 날짜, 혹시 정확히 기억나? 신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나도 그 여자 싫어. 그 집안에서 넌 안 되겠다 싶으면 도와줄게. 그렇게 신우이의 제보까지 확보한 저는 이제 본격적인 복수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신우이의 도움을 받은 저는 남편과 그 여자의 만남 일정을 손에 쥐게 됐습니다. 그리고 탐정사무소에 의뢰해 본격적인 미행과 증거 수집을 시작했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저는 모든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둘이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 함께 여행 가방을 끌고 공항에 들어가는 영상, 심지어 둘이 손을 꼭 잡고 걷는 모습까지. 그 장면들을 보는 동안에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으로 불타올랐죠. 이제 끝장낼 수 있겠구나. 그날 밤 남편은 평소처럼 퇴근에 씻고 누웠고 저는 그에게 다정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 어때? 힘들지 않아? 남편은 잠깐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죠. 뭐 그냥저냥. 너 요즘 왜 이렇게 착하지? 그냥 우리 가족이니까. 나 당신 믿고 있으니까. 그 말에 남편은 아주 짓궂게 웃었습니다. 정말 그 웃음이 너무 역겨워서 그날 제 방문을 닫고 한참을 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아이들 앞에서 평소처럼 다정한 엄마, 아내인 척 굴었고 남편 도시락도 정성껏 싸줬습니다. 그 속에는 작게 인쇄한 사진 2장을 함께 넣어뒀죠. 하나는 모텔 앞에서 찍힌 사진, 하나는 그 여자와 키스하는 사진. 남편이 도시락을 열었을 때의 얼굴이 궁금해서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저는 그 여자의 남편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저기요, 혹시 땡땡 엄마 남편분 맞으시죠? 그 남자는 경계하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저는 조용히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당신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쪽 아내랑 제 남편이 어떤 짓을 했는지. 그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도 모르게 손이 떨리는 걸 보며 저는 느꼈죠. 이제 진짜 시작이야. 이 복수극은 이제부터야. 며칠 후 그 여자의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시간 되세요? 직접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근처 커피숍에서 마주 앉았고 그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죠. 정말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사진 보니까 부정할 수가 없네요. 그는 아이가 둘 있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이혼을 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이대로 조용히 끝낼 생각은 없어요. 회사에도 학교에도 다 알려버릴 겁니다. 저는 말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폭로가 아니에요. 더 철저하게, 더 아프게 갚아주자고요. 저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현재 자치회 활동을 하고 있었고 학부모 대표로도 왕성하게 활동 중이었죠. 이미 몇몇 엄마들과 친목도 쌓고 좋은 이미지도 쌓아가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만큼 스캔들의 치명적인 위치였어요. 우리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저는 남편에게 간접적인 압박을 시작했죠. 회사 책상 서랍에 몰래 사진이 담긴 USB를 넣어두고 익명으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 직원 땡땡씨의 외도 사실을 고발합니다. 첨부 영상 확인하세요. 며칠 후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벽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습니다. 너 대체 무슨 짓 한 거야?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었어? 회사에서 징계위원회 연다고 난리야. 이혼하자는 메일까지 왔어. 너 짓이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죠.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아줬는지.
남편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죠. 그 여자가 어떤 최후를 맞이할지 이제는 제가 직접 보러 가야 했습니다. 며칠 뒤 학교 운동장에서 학부모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이와 함께 참가 신청을 했고 그 여자가 온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날따라 유난히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타난 그녀는 여느 때처럼 인사하며 주변 엄마들에게 애교 섞인 웃음을 날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참 가소롭더군요. 저 여자가 지금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그 누구도 모르겠지만 저만큼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였습니다. 체육대회가 한창 무르익고 많은 학부모들이 앉아 웃고 떠드는 시간. 마이크를 잡은 사회자가 갑자기 이런 안내를 했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릴게요. 학부모 자치회에서 배포한 영상 이벤트가 있다고 하네요. 전광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의 웃는 얼굴, 학급 행사 장면이 흐르다가 갑자기 바뀐 장면. 호텔 입구에서 팔짱을 낀 남녀. 키스를 나누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같은 반 학부모 땡땡엄마, 당신의 이중적인 얼굴을 모두가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 순간 운동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주변 엄마들, 아빠들, 선생님들까지 술렁이기 시작했고 그 여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 아니에요. 이거 조작이에요. 저 아니라고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 목소리, 그 실루엣, 그 상황. 조작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정확한 증거였거든요. 그날 오후 그 여자의 남편이 짐을 싸서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학교에는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자치회 사임은 물론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전학을 요청받는 지경까지 몰렸습니다. 그 여자의 모든 생활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고도 저는 딱히 죄책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는 생각만 들었죠. 하지만 이건 절반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내 남편, 시댁, 그리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조롱했는지 그 값을 반드시 받게 할 차례였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고 이후 징계위원회에서 해임까지 갈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회사에 직접 고발한 건 아니었어요. 단지 증거를 흘렸을 뿐인데 일이 그렇게까지 커진 거죠. 그는 점점 초조해졌고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나가면 끝이야. 우리 집 대출도 있고 애들도 생각해줘야지. 저는 조용히 말했죠. 그 여자는 생각하면서 우리 애들은 생각도 안 했니? 그리고 조용히 이혼 서류를 꺼내 책상에 올려뒀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한 짓 앞으로 다 갚아. 난 당신이 무너지는 거 끝까지 지켜볼 거야. 이혼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과 그간 시댁 식구들이 알고도 묵인한 정황을 다 모아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걸었죠. 시어머니는 발을 동동 구르며 찾아왔습니다. 얘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니? 다 지나간 일이잖니. 애들 아버지인데. 저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시어머니, 그날 생신상 차리면서 절 조롱하던 그 눈빛 아직도 기억나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편은 양육권도 재산분할도 불리하게 판결받았고 집과 차 모두 제 명의로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댁 전체가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그 증거, 제가 아주 은밀하게 확보해둔 게 있었거든요. 단체 대화방, 시어머니가 쓴 메시지. 지영이한테 말하지 마라. 괜히 들쑤시면 땡땡이 더 피곤해진다. 그 말 한마디로 저는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소송을 시어머니에게도 따로 걸었습니다. 주변에선 말렸습니다. 가족끼리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내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결국 법원에 불려 나와야 했습니다. 재판정에서 저는 조용히 증거를 제출했고 판사는 명백한 방조와 인격 모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합니다. 피고는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십시오.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은 새하얘졌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시누이는 저를 힐끔 보더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가족 단체방. 제가 빠진 자리에서 오갔던 대화들. 지영이는 눈치도 없지. 뭐든 다 해줘도 모르는 애야. 애들 교육은 우리가 맡자. 쟤한테 맡기면 나중에 일 커져.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의 이 결과를 만들었죠. 남편은 결국 직장에서 해고당했고 시어머니는 위자료 때문에 사는 집까지 담보로 잡혀야 했습니다. 시누이는 그동안의 불편한 진실이 하나둘 알려지며 친척들 사이에서도 은근히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했죠. 저는요? 저는 애들과 함께 그 집을 나와 남편 명의였던 집을 제 앞으로 돌려놓은 뒤 깔끔하게 리모델링했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들과 마트에 갔을 때 큰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요즘은 집에 웃음이 나서 좋아.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하지만 참았죠. 이 눈물은 아직 아까우니까요. 나는 아직 이 복수극의 마지막 장을 남겨두고 있었으니까. 이제 정말로 끝을 낼 때가 왔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를 법적으로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끝장낼 마지막 한 수. 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고 있었죠.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겐 아주 특별한 날이었죠. 제가 운영하던 블로그에 조용히 하나의 글이 올라갔습니다. 제 이름도 얼굴도 없이. 하지만 모든 상황과 사진, 날짜, 증거는 철저하게 정리된 하나의 이야기로 남편의 외도, 시댁의 방조,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돌려준 그대로의 값. 익명 게시판과 학부모 커뮤니티, 그리고 지역맘 카페까지. 단 몇 시간 만에 게시글은 퍼져나갔고 이거 우리 학교 얘기 아니야? 이 남편 누구인지 알 것 같은데 그 여자는 혹시 그 학부모?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를 넘어섰고 제가 굳이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퍼즐을 맞추듯 진실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다시 학교에 항의했고 남편은 명예훼손이라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진실을 감추기엔 너무 늦어버렸다는 걸 깨달아야 했습니다. 제가 올린 글엔 실명도 없었고 직접적인 지목도 없었습니다. 단지 사실을 나열했을 뿐. 그리고 그 사실은 이미 사회가 그들을 향해 내린 판단이기도 했죠. 몇 주 후 남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여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외출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고요. 시어머니는 친척 모임에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닌다더군요. 그 집 며느리한테 완전 당했대.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도 감쌌대. 그게 더 충격이야. 복수는 성공이었고 저는 아주 조용하고 철저하게 그들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맺음이 남았으니까요. 몇 달 후 저는 시댁 근처에서 마지막 정리를 위해 한 번 더 그 집을 찾았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처음이었죠. 시어머니는 문을 열고 저를 보는 순간 움찔했지만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제 무슨 일로 온 거니? 저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엔 제가 가진 마지막 증거 자료들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법정에 제출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필요 없어요. 더는 당신들이 얼마나 더 망가지는지 보는 것도 지쳤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고개를 푹 숙이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죠. 저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내가 져준 척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과 같은 세계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아직도 이따금 제게 문자를 보냅니다. 애들 사진 좀 보내줄 수 있어? 건강하지? 저는 그 문자를 읽고도 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궁금한 건 아이들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아직 무너졌는지 아닌지일 테니까요. 그 여자는 다른 도시로 이사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도 전학 보냈다고 하더군요. 아마 평생 고개 숙이고 살게 되겠죠. 내가 그랬던 시간들처럼, 아니, 그보다 더하게. 그리고 저는요, 아이들과 새로운 동네, 새로운 집에서 이젠 나답게 사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거울을 보면 생각해요. 그때 그냥 참고 넘어갔으면 지금의 나는 어디 있었을까? 하지만 그 모든 상처와 고통 끝에 저는 하나 확실히 배웠습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 지켜주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복수는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서졌는지를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걸.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도 부디 잊지 마세요. 참는 게 다가 아닙니다. 때론 싸워야 지킬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이 이야기를 듣고 드신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